저번에 저희가 직선을 마무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원의 방정식입니다. 일단 원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물어보면 나오는 말이 이제 원이 뭐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이러거든요. 근데 원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원의 정확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걸 좌표로 옮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평면 위에 어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은 도형, 그걸 이제 우리는 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이때 이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요 위에 나와 있는 일정한 거리 있죠. 요거를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선분이, 이것도 이제 이름인데, 이 선분 있죠, 요거. 이 중심으로부터 위에 있는 점까지 요거 연결하는 선분이 이제 반지름인 거고, 우리가 보통 요 선분의 길이를 이제 반지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옮길 거냐인데, 직선하고 비슷해요. 자, 일단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얘를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p가 어디 위에 있든지 간에 중심부터 p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식을 적으면 루트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x하고 y가 p의 좌표니까 결국 요 식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됩니다.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예요. 이걸 가지고 요런 식이 쓰여졌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괄호를 각각 0으로 만드는 애들 있죠? 이 x 빼기 a가 0이 되는 애, a를 모아주시고 y 빼기 b가 0이 되는 b를 갖다 놓으면 이게 그대로 중심의 좌표로 연결이 됩니다. 또 우변에 적혀 있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이 적혀 있는 거를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괄호가 0 되는 값들을 모읍니다. 그럼 중심이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2, 마이너스 1, 요게 중심이 되겠죠. 괄호가 0이 되는 애들을 모으시면 중심이 되고, 우변에 적혀 있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표현할 때에는 루트를 다시 씌워서 루트의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5. 주의하실 점이라기보단 당연한 건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반지름의 길이라서 여기 있는 아래 값은 무조건 양수일 때만 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0이면 점원, 0보다 작으면 허원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이제 우리가 볼 일이 없는 애들이고,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제 반지름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심이 원점이면 여기가 0하고 0이 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 이렇게 될 건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상태로는 우리가 이렇게 써줄 겁니다. 요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직선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표준형이라는 거는 결국 그 도형의 방정식을 보고 도형의 핵심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표준형이에요. 지금 이 식을 보면 괄호 안쪽이 0이 되는 값들을 a하고 b로 모으면 그게 바로 중심이 되죠. 식을 보고 우린 중심을 알 수 있고, 우변에 적혀있는 값을 루트 씌워서 반지름의 길이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일반형도 있을 건데, 일반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준형을 x 빼기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r 제곱으로 이야기했었죠.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 다음 플러스 a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고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항을 각각 a, b, c로 치환하면 결국 이제 간단하게 구조만 봤을 때 x제곱하고 y제곱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형.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특징은 일단 x제곱항과 y제곱항이 모두 존재를 해야 돼요. 모두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얘네들의 개수의 비가 1대1이어야 됩니다. 개수의 비가 1대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돼. x제곱하고 y제곱이. 만약에 얘는 1인데 얘가 2다. 그럼 이제 타원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고1 때 배울 게 아니라 고2의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어쨌든 x제곱 y제곱항이 다 있고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어도 넘기면 결국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수가 똑같고 제곱항이 다 살아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런 형태의 식을 보세요. 뭐 원래식. 그러면 얘를 보면 결국 이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 마이너스 a죠. 부호를 바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개수 마이너스 2b입니다.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부호 바꾸면 b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식을 보고 중심의 좌표를 얻어내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식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식을 보면 얘랑 얘를 반으로 나눠서 중심 1,1이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꾸고. 왜냐면 이제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우리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고 y제곱하고 마이너스 2y가 있으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잖아. 이게 이제 더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식을 보고 그러니까 기존의 식을 보고 어떤 완전제곱식이 나올지를 생각을 하든 아니면 xy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부호를 바꾸든 중심의 좌표를 찾는 건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찾고 싶으면 결국 한 번 이상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1 가지고 요거 만든 거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그럼 1이 더 필요하죠? 우변에다가도 1을 더해서 1 이렇게 써주면 되네. 그럼 이제는 이제 반지름이 1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반지름의 길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을 분석할 때 결국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 갖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식이 나와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거의 99%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나서 문제 풀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 이제 중심의 좌표가 얘네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꾼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어떤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질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걸 왜 공식을 외워? 그러니까 얼마 더해지는지를 알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완전제곱식을 잘 만들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는 분석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는 결과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애들이 왜 그렇게 식이 쓰여야 되는지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 또 거꾸로 방정식이 적혀 있을 때 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 얘가 축에 접하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번은 x축이랑 y축에 접하는 경우고 3번이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게요. 일단 이 1번, 2번 x축,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할 겁니다. 거꾸로 세 번째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써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원을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이 A, B 이제 요걸 봅시다.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을 모르는 상태인데 X축에 접한대요. 그럼 만약에 이제 얘처럼 X축 위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 X축의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중심의 좌표가 뭐 3,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중심 지나가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요. 그러면 이 점에 이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린 좌표가 지금 이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즉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중심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그대로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3,-1이야.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접점에 닿을 거고 90도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이 중심하고 X축까지 떨어진 거리, 즉 중심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얘도 중심의 Y좌표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지.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결국 중심의 Y좌표의 부호를 바꾼 값이란 말이야. 음수에서 부호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려면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게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씌워서 반지름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요렇게. 뭐 비단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일반형이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가 됐든 밑에가 됐든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미지수 3개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즉 조건이 3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중심의 y좌표가 r이라고 표현이 되면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절대값 b가 되겠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적었을 때 x 빼기 a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얘는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b제곱이 돼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기존의 미지수를 a하고 b하고 r 3개를 써야 됐다면 지금은 a랑 b만 있으면 식이 작성이 되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미지수 하나를 죽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y축에 접할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중심이 a, b인데 얘처럼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해.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상태고 y축까지의 거리가,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곧 접점까지의 거리 반지름이겠죠. 그러면 x좌표의 영향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그냥 a가 됩니다. a. 반면에 y축의 왼쪽에서 접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를 a, b라 했을 때 얘가 음수죠. 얘부터 y축까지의 거리 재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5야. 그러면 y축까지의 거리는 2가 될 거잖아요. 얘를 절대값을 씌운 값이기 때문에 결국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야. 절대값 씌워서.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 된다. 그럼 이것도 일단 식을 써보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지금은 중심의 x좌표가 a니까 절대값 a를 제곱해서 a 제곱. 얘도 y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미지수 하나를 줄여서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쓸 겁니다. 이렇게 써낼 줄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또 거꾸로 만약에 우리한테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 반지름 지금 2죠. 중심의 좌표가 2,0입니다. 중심 x좌표의 절대값하고 얘가 똑같아. 그럼 이런 식을 보고
아, 얘가 지금 Y축에 접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문제 풀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겁니다. 식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식을 보고 도형의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하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더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중심을 쓸 건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양수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할 건데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X축에 접하면 중심 Y좌표가 반지름한테 영향을 주고 또 X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에 영향을 줘요. 그럼 둘 다 접하게 되면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전부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4분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나뉘는데 만약에 얘처럼 1사분면에서 이제 접한다고 합시다.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접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중심 지나겠죠? 접점부터 수직으로 쐈으니까 마찬가지로 접점에서 수직으로 쏴요. 그러면 또 중심을 지나게 되겠지. 요런 상황에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X축에서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중심이 있을 건데 반지름 길이 양수고 1사분면 쪽이니까 그대로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에서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빠지면 중심이 딱 있을 건데 반지름 양수고 1사분면 쪽이니까 그대로 반지름이 또 중심의 X좌표가 돼요. 즉 1사분면에서 접하게 되면 1사분면에서 두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R,R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와중에 반지름도 R이야? 그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x-r의 제곱에 y 빼기 r제곱 그리고 r제곱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2사분면으로 넘어갔어. 그럼 이제 중심이 y축에서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빠질 거잖아요. 근데 반지름은 양수잖아요. 그럼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 중심의 x좌표가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써주시면 되겠고 와중에 y축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반지름 근데 중심 y좌표 양수일 테니 이렇게 쓰이겠네. 3, 4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쵸? 얘네 둘 다 음수니까 4, 4분면일 때는 얘 양수고 얘 음수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1, 4분면은 플러스 플러스 2, 4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 4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이 부호가 그대로 중심 부호로 들어가요. 그래서 풀풀, 마풀 여기 어디야? 마마, 풀마 이런 식으로 중심을 쓸 수 있다. 뭐 만약에 3, 4분면에서 접해 그러면 x 더하기 r제곱 y 더하기 r제곱 얘가 r제곱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만 세팅하면 원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X축에 접한다랑 Y축에 접한다라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소거되고 미지수 하나만 잡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식을 쓰는 거는 기본이고 다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이거 좀 지우고 이런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 요 사각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사각형 지금 보면 이 원점에서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빠져서 일로 왔죠? 접점까지 여기서 반지름만큼 올라가서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중심에서 Y축에 수선의 발 내니까 여기 90도 X축에 수선의 발 내리니까 여기 90도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은 애초에 직각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90도 돼야 되겠죠? 직사각형이 보장이 됐는데 얘하고 얘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대변 길이가 같아야 되고 대변의 길이가 같은 와중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 마름모까지 보장이 되죠.
즉 저 빨간 색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 비율이 성립하게 돼요. 즉 여기 길이가 r이고 여기 r이니까 이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의 r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이런 걸 물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의 중심 좌표를 보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어느 직선 위에 있을 거냐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에 그러한 원이 있다. 그럼 그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 위에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경우에는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딱 부호만 서로 반대죠.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원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는 반드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폭이 넓어질 겁니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뒤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중심이 요렇대요. 그리고 하나의 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중심 x좌표, y좌표 조건 2개 아는 거고 조건 하나 있으니까 원이 쓰이겠죠? 그 원의 방정식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원을 쓸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심의 좌표는 괄호를 0으로 만드는 값이야. 근데 얘가 1,6을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1 더하기 4니까 5의 제곱 25죠? 그 다음에 600의 3이니까 여기 9가 되겠네. 이게 r제곱이 되겠네요. 즉 r제곱이 34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여기를 34로 바꿔주시면 요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원의 방정식인데, 또 이제 문제집들 좀 보다 보면 이거를 공식으로 알려주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상황이 너무나 이제 단순한 게, 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는데 여길 그냥 A라고 합시다. A의 좌표가 0,3이래요. 그 다음에 여길 B라고 하면 B의 좌표가 4,1이래요. 그러면 이 지름의 정확히 중앙에는 원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 중점 구하시면 좌표 평균이니까 2,2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 찾았고, 반지름은 방금 구해낸 이 중심으로부터 한쪽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잖아요. A까지의 거리를 잰다 하면 X좌표가 2칸 차이, Y좌표가 1칸 차이.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 중심하고 반지름을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5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공식까지 외우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 중점으로 중심 구하고 중심으로부터 한쪽까지 거리를 재서 반지름을 찾는다. 아니면 애초에 지름의 양끝점으로 주어진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반지름을 구하든가. 어찌됐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얘가 조금 이제 귀찮은 유형인데, 일단 중심이 이러한 직선 위에 있대요. 우리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제 세팅하는 거를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원의 중심을 편하게 a, 3a의 마이너스 5라고 둡시다. 반지름이 뭔지 모르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문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어쨌든 작성을 해보면 중심좌표 빼서 제곱이니까 요렇게 y-3a 더하기 5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원이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1,2를 대입했을 때
1-a의 제곱 2가 들어가니까 7 빼기 3a죠. 요거의 제곱이 r제곱이 돼요. 또 5,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a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3 빼기 3a죠. 얘가 r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좌변을 좀 전개를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 좌변이 여기서 a제곱하고 9a제곱이 나오니까 10a제곱이 되겠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겠지? 10a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 나옵니다. 여기서 3, 7, 21 마이너스 42a 나오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4a가 나옵니다. 또 상수항은 1하고 49가 나오니까 여기서 더하기 50 해주면 되네.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10a 나오고요. 3, 3, 9, 28a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28a가 되겠고 상수항은 25하고 9를 더해서 34가 쓰여지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보시면 너무나도 빼고 싶게 생겼죠. r제곱 똑같이 들어있고 10a 제곱이 똑같이 지워있어요. 두 개의 식을 빼게 되면 2차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1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6a 50에서 34를 빼면 더하기 16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란 걸 찾아요. 그럼 a가 1이 되면 다시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우리는 r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8 더하기 34가 되니까 r제곱이 16이네. 해서 a가 1이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반지름이 제곱이 16이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우변에 16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우리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어요. y제곱하고 플러스 8y가 있으니까 우리는 y 더하기 4제곱을 만들 수 있겠네. 그 값이 지금 여기 a 있죠? 이거 우변으로 넘겨 놓을 겁니다. 마이너스 a 쓰시고 내가 얘를 만들 때 1, 얘 만들 때 16을 갖다 썼어요. 그럼 없던 걸 끌어다 썼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줘야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더하기 17 써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4야. 근데 중심의 좌표가 1, b랍니다. 여기서 이제 b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아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변에는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적혀야 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으면 여기에 9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8이라는 것도 찾겠네. 8. 그래서 마지막에 a랑 b를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이 4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아까 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반지름의 양수면 된다. 그럼 반지름이 양수란 얘기는 제곱을 해도 양수란 얘기죠. 즉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우변에 적히는 r제곱이 양수기만 하면 문제가 끝나요. 자,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1 가지고 우리 x 빼기 1 제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y제곱에 4y y 더하기 2제곱이 나오겠죠. k는 우변으로 넘겨주시고 내가 지금 얘 만들면서 4를 갖다 썼어요. 없었던 거니까 우변에 더해주면 되네. 그럼 결국 이 우변에 적혀있는 애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고 얘가 양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양수가 되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는 4보다 작으면 된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얘는 두 가지 풀이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그냥 세웁니다. 물론 표준형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표준형으로 쓰면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계산을 할 때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형으로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ax 더하기 by 그리고 c는 0. 그러면 얘 있죠, 얘.
얘가 저 세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일단 대입을 해볼 건데 공교롭게도 지나가는 한 점이 원점이야. 그러면 x, y에다 전부 0을 집어넣으면 c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처리하고 나면 원의 방정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는 0까지.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 남았으니까 2,2하고 마이너스 2,6을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자, 2랑 2를 대입하면 4, 4, 8 더하기 2a 더하기 2b 얘가 0이 될 거고, 넘겨서 반으로 나누시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얘네 두 개 넣으면 4랑 36에 40 빼기 2a에 더하기 6b 얘가 0이니까 a 마이너스 3b가 20이 돼요. 연립해 봅시다. 두 개를 빼보면 여기서 4b가 마이너스 24인가요? 이렇게 될 거니까 b가 마이너스 6이야. b가 마이너스 6이야.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그럼 a는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6y는 0이 되겠고, 이거를 뭐 굳이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치면 얘랑 얘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y 마이너스 3제곱, 상수항 10을 갖다 썼으니까 는 10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풀이는 좀 추천하진 않을 겁니다. 얘가 이제 유효한 시점은 언제냐면 원점이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 점 중에 원점이 있을 때는 얘가 유리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여기 뒤에 더하기 c가 있었는데 원점을 집어넣으면서 얘가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공수원에서 연립방정식을 배우긴 하지만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점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써먹을 만한데, 맨 밑에 얘 보세요. 지금 주어진 3개의 점 중에 원점이 없죠. 원점이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이 풀이가 썩 그렇게 좋은 풀이는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내 풀이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쓸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인데요. 이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3개의 점을 그냥 갖다 준 겁니다. 3개의 점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럼 결국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외심. 그래서 이 외심을 구할 건데, 외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만약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3개의 꼭지점이 전부 원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얘네들을 A, B, C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 합시다. 이 외심의 좌표를 우리는 P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얻어내는 식은 PA하고 PB하고 PC가 같아요. 거리가 똑같아. 근데 우리 거리를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제곱이 똑같다라고 두시고 루트 날리면 되겠네.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P부터 A까지의 거리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B까지의 거리는 A 빼기 2의 제곱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C까지 거리 제곱이 A 더하기 2의 제곱에 B 마이너스 6제곱이 되죠. 자,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제곱을 전개를 풀어도 A제곱하고 B제곱이 다 나옵니다. 맨 끝에 거를 전개를 해도 A제곱, B제곱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떻게 연립을 하든지 간에 A제곱하고 B제곱은 다 날아갈 애들이야. 미리 없애놓고 방정식을 보는 게 좋겠죠? 없애놓으면 0은 마이너스 4A 1차 이하로만 정리합니다. 4, 4, 8 여기는 4A 마이너스 12B 4하고 36,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엮어서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엮어서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그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A하고 B를 구하시면 된다. 이게 그나마 이제 과정 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1번, 2번 풀이가 그나마 조금 써먹을 만한 풀이고, 세 번째 풀이를 굳이 해본다면 외심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외심의 정의. 우리가 이제 이 외심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뭐라 배우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배워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세 개의 꼭지점을 다 알고 있죠. 세 개의 꼭지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원점, 그 다음에 여기를 B 2,2, 그 다음에 여기를 C 마이너스 2,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린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쓰는 게 아주 쉬워져요. 일단 중점 다 구하세요. 여기 1,1, 여기에 중점 0,4가 되겠죠. 여기에 중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B라는 직선을 써보시면 생각해봐. 어차피 세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수직이등분선 중에 두 개만 찾으시면 되고 그걸 연립하면 나오겠네. 자, 그럼 AB. 일단 직선 AB의 기울기를 재보면 이렇게 합시다. AB 쪽에 수직이등분선이 하나 있겠죠? 이 친구. 그 다음에 AC 쪽에 수직이등분선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직이등분선을 L1이라 하고 이 수직이등분선 L2라고 할게요. 자, 그럼 L1이라는 애를 찾기 위해서 일단 AB의 기울기를 재야 되는데 AB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기울기겠죠? 그럼 x-1에 더하기 1, 1,1 지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L1이에요. L2 보시면 L2는 직선 AC와 수직입니다. 그럼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얘 기울기는 3분의 1이겠지. 얘하고 마이너스 1,3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의 x에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하고 교점을 구하면 우리는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외심의 좌표를 찾고 나서는 한 꼭지점까지 거리를 재서 반지름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풀이를 웬만하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웬만하면 이제 2번으로 풀긴 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편하신 분들은 3번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쟤랑 중심이 같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부호 바꾸면 중심 나온다 그랬죠? 그럼 x개수 마이너스 10의 절반 마이너스 5 부호 바꾸시고 y개수 4의 절반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얘가 중심이네.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심의 y좌표의 반지름은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값 씌워서 2. 따라서 내가 찾는 원은 x 빼기 5의 제곱에 y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4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겠죠. 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데 y축을 접선으로 삼겠다. y축에 접한대. 이게 이제 좌표가 조금 이쁘게 세팅이 돼 있으면 도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식으로 갑시다. 자, 중심을 a, b라고 잡아요. 그러면 요런 애가 하나 나올 거고 y축에 접한댔으니까 중심 x좌표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1,0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a니까 a-1제곱이죠. 더하기 0 나오면 b제곱 a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봤더니 2-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b 더하기 1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 a제곱이 되네.
그럼 이 친구 전개 좀 해줍시다. 양변에 a제곱이 지워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a의 더하기를 나옵니다. a제곱은 죽었고 넘겨주시면 b의 제곱이 2a의 마이너스 1 나와요. 얘도 한번 전개해보면 똑같이 a제곱은 죽을 거고 b제곱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하기 2b 더하기 1 되죠. 는 0인데 전개 한 번만 더 하면 b제곱 빼기 4a에 더하기 2b에 더하기 5 얘가 이제 0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b를 소거하는 것보다 a 소거하는 게 좀 쉬워 보이죠? 여기서 2a를 b제곱 더하기 1로 두세요. 그럼 여기 4a니까 양변 2배 하시면 4a가 2b제곱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얘를 집어넣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빼기 2가 되겠고 더하기 2b에 더하기 5입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데 앞에 거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b제곱 되겠고 얘랑 얘를 계산하면 3 되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3이 0입니다. 그러면 b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만약에 b가 3이야. b가 3이 되면 a는 지금 2a가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5가 되겠고 그럼 중심의 좌표가 5,3 나오겠죠. 원 하나 나올 거고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마이너스 1이면 2a가 2가 되니까 a가 1 됩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1 되겠죠. 우리가 반지름을 a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이 5가 되겠고 얘는 반지름이 1 되겠네요. 그럼 각각 원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원이 어쨌든 2개 나온다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4를 지나겠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요런 상황이 돼요. 요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얘가 어쨌든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접점이 2개 생기겠죠? 여기랑 여기 생깁니다. 근데 이 접점이 결국 축 위의 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분면을 이야기할 때는 축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2개의 점을 제외한 원 위의 모든 점들 얘네들은 결국 원의 중심하고 같은 사분면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문제에서 2,4를 지난다고 줬으니 이 원은 1사분면에서 접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r,r이라고 둘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으로 중심 잡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r제곱에 y 빼기 r제곱는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얘가 2,4 지난답니다. 대입해보세요. 2 빼기 r이니까 r-2제곱 4 빼기 r이니까 r-4제곱 r제곱 데리고 와서 r제곱 0 되겠죠? 원래는 2r제곱인데 r제곱 하나 빠지니까 r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4r 여기서 마이너스 8r 그럼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 0입니다. 따라서 아래값이 2하고 6 나와요. 2하고 10 나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아래값이 나왔으니 얘를 다시 원래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 2개 나오겠죠. 아니 근데 그림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4가 한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양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커다란 원이 하나 또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지나가는 왜 지워졌어? 요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2개의 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항상 구조를 보면 이 방정식에다가 얘네한테 뭔가를 대입해서 풀기 때문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두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2개 존재한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중심의 좌표를 잡을 때는
문제에서 준 점하고 똑같은 사분면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대요. 해서 우리는 이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얘하고 거리를 잴 겁니다. 뭐 이런 거리도 있겠고, 이런 거리도 있겠고, 막 이러겠죠? 얘네들 중에 이제 언제 최소가 될 거냐 이 얘기인데, 최소 최대 거리를 재고 싶을 때에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원의 중심이 한 이쯤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하고 이 밖에 점은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부터 이 밖에 있는 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중심까지의 거리를 잴 겁니다. 또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한 이 직선이 원과 가까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소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가 최소예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은 여기에 원 위에 점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저 거리, 요 거리가 이제 최대거리가 돼요. 최대거리.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아까 우리가 D를 재놨고 문제에서 반지름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D에서 R 빼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D에다가 R을 더하시면 돼요. D에다가 R을. 뭐 여기서 이제 한 수를 굳이 더 떠보자면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뭐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아니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곱해주세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건데, 뭐 빼는 것도 있다고 합시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R이 아니라 M이죠. 네. 어쨌든 만약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해달라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 진짜 초록색깔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 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까지의 거리의 2배가 나와요. 만약에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이거는 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지름. 만약에 두 개를 곱해? 그럼 합차 공식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마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M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지금 밖에 한 점이 6,1입니다. 여기가 6,1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주셨죠? 우리는 그러면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얘하고 얘를 보고 x 더하기 2의 제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보고 y 빼기 4제곱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갖다 쓴 상수가 4하고 16, 그럼 20이죠? 근데 원래 10이 있었어. 양변에 10만 더 더해줬으면 되네. 요게 우리가 찾는 원입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은 최대거리, 중심거리 재야 되죠? 그럼 일단은 D부터 잽시다. 얘는 마이너스 2,4부터 6,2까지 거리예요. 중심이 8칸 차이 나니까 64에다가 y좌표가 2부터 4까지 2 차이 나네요. 4. 그럼 요거 제곱하면 루트 68이죠. 루트 68. 그대로 씁시다. 그럼 최대값은 루트 68에다가 반지름 길이 루트 10을 더하시면 되겠고, 최소값은 중심거리 루트 68에다가 반지름 루트 10 빼면 되겠네. 두 개 곱하시면 68에서 10이 빠지게 되겠고, 답은 58이 되겠습니다. 58. 뭐 요거 아까 얘기했었던 거, 요걸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원 밖의 무언가와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에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고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10번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외분이라는 애가 빠져서 얘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이겁니다.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직선하고 원에서 각각 하나씩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직선에서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은 뭐였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원에서는 어떤 애를 다룰 거냐면 아폴로니우스의 뭐 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배울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선분의 내분점하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외분점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외분점이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삭제돼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 만약에 정말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얘처럼 뭐 자취의 방정식 한번 진짜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어찌됐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게 뭐냐면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고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이 어떤 애를 만들 거냐 이 얘기예요.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를 x, y로 두라 그랬죠. 그럼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건 p니까 p의 좌표를 x, y라고 둡니다. 해서 저 비례식을 풀어주시면 ap는 2배의 bp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또 거리를 재게 생겼죠. 양변을 제곱을 해줍시다. 그럼 ap의 제곱은 4배의 bp 제곱이 돼요. 자, 이제 거리를 재보시면 a부터 p까지 x 더하기 1제곱에 y 더하기 1제곱이 되겠고 얘가 4배의 bp 제곱입니다.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네. 제곱. 전개를 좀 빠르게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2y 2가 되겠고 여기도 한 번에 전개하면 4x제곱에 4y제곱이죠. 마이너스 4니까 16x 마이너스 16y 4, 4,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2가 넘어가서 30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6y에 더하기 10 그리고 0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p의 좌표를 x, y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 x, y가 이런 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p는 이러한 도형 위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보고 나면 x제곱, y제곱항이 다 살아있고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이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이 어떤 원인지를 우리는 외분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메커니즘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x, y라고 두고 문제의 조건을 착실하게 식으로 옮겨서 계산한다. 이게 답니다.